의 마지막 단어는 정적분의 활용입니다. 활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적분을 하는 목적이 여기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거고, 마지막은 우리 미분 끄트머리에 속도하고 가속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서 이제 속도와 거리, 정적분을 한번 싹 정리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의 메인 주제는 넓이입니다. 그래서 넓이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지난 시간에 정적분 얘기하면서도 말했지만 교과 과정이 약간 바뀌어가지고요. 요 기호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억지로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주의부라는 겁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수 fx가 글씨 좀 더 크게 볼까요?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연속은 전제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미분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없으니까 미분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 b에서 연속인 상태에서 fx가 0 이상이다 라는 말은 x축 위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프가. 그랬을 때 y는 fx라는 곡선이랑 x축이랑 직선 두 개, x는 a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고 x는 b도 이렇게 생긴 직선이에요. 그죠? 그래서 fx 그래프 있고 x축 있고 x는 a, x는 b로 둘러싸진 부분의 넓이를 이렇게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하겠대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얘가 바로 그 부분의 넓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 하면 짧게만 설명을 하자면 그림은 이렇게 생긴 거야. x축이 이렇게 있고 fx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치고 여기를 a라고 보고요. 그림 괜히 복잡하게 그렸네. 좀 단순하게 그릴까요? 뭐 fx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여기 a, 여기 b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의 넓이를 우리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다 이렇게 쓰기로 했는데, 이 기호가 왜 그런 거냐면 이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건 알파벳 s를 늘어뜨리는 거라고 그랬고요. 수학에서 우리 보통 s는 더한다는 뜻이거든요. 시그마 할 때 그 s야. 썸 할 때 그 s라고요. 이게 다 더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뭘 더하냐면 fx하고 dx하고 둘이 곱한 걸 더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이 fx의 x는 뭘 얘기하냐면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동안에 요 중간 어딘가에 x라는 녀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fx라는 건 요 점에서의 y좌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얘가 x면 얘는 fx겠지. 요 점이 좌표 x, fx고요. 요 dx는 뭐냐면 우리 이거 미분 맨 처음에 할 때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 그랬고, 얘를 극한을 보내서 미분을 해보면 dx분의 dy 그랬죠. 그 dx 뭐라고? 아주 작은 변화량 그랬거든. 그러니까 x라는 적분 변수가 a에서부터 b까지 변해갈 텐데 a에서부터 b까지 사실은 연속적으로 변하는 거라서 그 크기라는 것이 존재하진 않지만 그냥 이미지로 A에서 B 사이에 X가 야금야금 변해가는 동안에 요 한 칸 한 칸의 크기, 그러니까 아주 작은 변화량, 그냥 그림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넓적하게 그리겠습니다만 아주 작은 변화량, 이 크기를 dx라고 생각을 해보면 마치 x가 여기서 이렇게 변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fx가 의미하는 건 요 점의 y좌표, dx가 의미하는 건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에 아주 작은 x의 변화량, 그 둘을 곱하면 누가 되냐면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의 넓이가 돼요. 물론 아주 길다랗게 생긴 약간 수수깡처럼 생긴 그런 길다란 직사각형인데, 이걸 x가 a에서 b까지 변하는 동안에 만들어진 애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물론 지금 이 그림에 따르자면 실제로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보다 조금 작긴 하겠지만, 구하려고 하는 부분보다는 이걸 아주 더 얇게 잘라보면 아마 맞을 거다, 넓이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이런 거 이제 구분구적법이라고 하는데 미적분에는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왜 점을 연속적으로 이으면 선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선을 연속적으로 그으면 면이 되거든요.
이 넓이를 구할 때 이런 선을 막 그어서 구한다고 치면 이건 선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고 얘는 선의 두께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래서 뭐 직사각형이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얇은 직사각형이겠지만 어쨌든 걔네들을 막 다 그어서 넓이를 구하겠다. 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기호를 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더 자세한 그림을까지는 우리는 이제 책에는 없기 때문에 아실 필요는 없지만 왜 하필 이런 기호를 이용해서 요 부분의 넓이를 나타낼 때 왜 하필 이런 기호를 나타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요건 세로 길이, 요건 가로 길이, 그래서 요거 둘이 합치면 직사각형이고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다 더해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정적분 맨 위에 그 책에서 읽은 내용을 다시 읽어보시면 A, B가 연속이고 fx가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fx가 0보다 크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원래는 y좌표지만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얘 스스로가 그냥 길이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넓이가 될 텐데 문제는 이거야.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정적분 계산해봐서 알지만 정적분 값이 항상 양수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정적분 한 개 넓이다라고 하기엔 약간 이상하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fx가 이런 식으로 x축 밑에 존재하는 녀석이면 여기 a, 여기 b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는 또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얘를 그냥 미친 척 a에서부터 b까지 fx dx다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럼 얘는 음수 나오거든요. 음수가 나오는 이유는 이것도 세로 길이고 가로 길이고 곱해서 다 더할 건데 가로 길이는 a에서 b까지 변하는 거니까 그냥 양수라고 칠 수 있는데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중이니까 얘가 요 중간 어딘가에 x, fx 좌표가 음수예요. 이 녀석의 음의 값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적분하면 음수가 나와요. 해봐서 알지만 fx 그래프가 x축 밑에 있으면 그걸 정적분하면 음의 값이 나오더라 그 얘기야. 그럼 난 지금 넓이를 구하고 싶거든. 여기다 뭐 하면 돼요? 그냥 마이너스 하나를 달아주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시면 얘가 바로 내가 원하는 부분의 넓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요 앞에 인테그랄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사실은 뭘 의미하는 거랑 똑같은 거냐면 그냥 실수배하는 거니까 이거 인테그랄 안에 넣으셔도 되거든요. a에서부터 b까지 마이너스 달고 fx dx인데 써놓고 나서 보면 피적분함수 뭐 한 거예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 녀석은 그림 누가 된다? 얘를 x축에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얘기지. 그죠? 얘나 넓이는 똑같을 거니까 x축 밑에 있는 거 대칭 이동시켜서 위로 끄집어 올려가지고 정적분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x축 위에만 계속 있으면 그냥 정적분 하시면 되고 x축 밑에만 계속 있으면 마이너스를 달아서 정적분을 하든지 아니면 뭐 적분하고 나서 마이너스 달면 되는데 순진하게 계속 위에만 있던가 계속 밑에만 있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섞여 있는 거 x축이 이렇게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편의상 여기를 뭐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 이렇게 교점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요거 y는 fx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했을 때 fx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그러면 요 위에 부분이랑 요 밑에 부분 두 군데를 다 더해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요 부분의 넓이를 S1이라고 보고 요 부분의 넓이를 S2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면 S1이라는 부분은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 이렇게 적분하시면 끝나는 거고요. S2라는 부분의 넓이는 그냥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 정적분을 해버리면 음의 값이 나올 거라고요. x축 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아야 되고요. 그래야 넓이가 될 거고. 그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그러면 이건 S1이랑 S2를 더하세요. 그런 이야기인데 불편하지만 이렇게 쓸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야.
그죠? 식은 하나밖에 없긴 한데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밑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간별로 잘라서 x축 위에 있는 건 그냥 적분하고 x축 밑에 있는 건 마이너스를 달아서 적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이거 다시 피적분 함수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고, 그래서 요 녀석에 해당하는 것만 여기다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요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면 마치 뭐 한 것처럼 생겼냐면 위에 있는 건 그냥 내비두고 밑에 있는 건 마이너스를 달아서 위로 끄집어 올린 거잖아요. 마치 뭐 한 거랑 똑같다. 절대값을 붙인 거랑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쓰자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절대값 fx dx,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 절대값 fx dx 이렇게로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쓰고 나면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절대값 fx dx 이렇게 한 번에 쓸 수 있긴 있어요. 그죠? 맨 위에 줄은 구간이 연결되긴 했지만 피적분 함수가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하나로 합칠 수 없거든요. 근데 요게 사실상 절대값이구나 싶어서 절대값을 달아 놓으면 피적분 함수 둘이 똑같고 적분 구간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표시를 하자면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만 어차피 절대값 적분법이란 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계산은 어차피 다시 이렇게 하긴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 위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문제인데, 그래도 좀 뭐랄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거 책에서는 그냥 해서 x축 위에 있으면 그냥 하고 밑에 건 마이너스 따라서 해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요 식을 다시 보시면 구간이 지금 알파에서 감마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알지만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하는 동안에 중간에 베타에서 한번 0이 돼요. 그럼 알파랑 베타 사이엔 더 이상 0이 되는 게 없고 베타랑 감마 사이에선 0이 되는 게 없거든. 즉 알파랑 베타 사이에선 x축 위에 계속 x축 위에 있든가 계속 x축 아래에 있다 그런 이야기라서 요 녀석을 결국엔 이렇게 구간별로 쪼개긴 해야 하는데, 구간별로 쪼갠다는 건 이제 0이 되는 순간을 찾아가지고 구간별로 쪼개긴 해야 되는데, 쪼개놓고 나서 보면 이 안에서는 특별히 부호가 바뀔 일이 없고 요 안에서도 부호가 바뀔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그냥 정적분 하고요.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 그냥 정적분 해요. 구간을 나누긴 나눠야 돼. 구간을 나누는 기준은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일단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절대값을 달아가지고 양수로 만들면 넓이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차이는 뭐냐면 요거는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fx dx 구해놓고 나서 절대값 달아놓은 거랑은 당연히 다른 겁니다. 그죠? 이거랑 이거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얘는 구간 전체를 정적분한 다음에 절대값을 다는 거고, 이거는 구간별로 다 잘라가지고 정적분을 한 다음에 절대값을 달아놓은 거라서 실제로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자리가 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요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이 그래프로요. S1이랑 S2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절대값 fx dx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일단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를 찾고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 fx dx를 찾아요. 그리고 나서 따로따로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더하자. 자, 이렇게 말했거든요. 실제로 얘는 계산을 해보면 얘는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그냥 S1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S2랑 같은 거지. 음수니까 그림에 따르자면. 근데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서 양수로 만든 다음에 둘이 더하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려고 하는 부분의 넓이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비교해야 될 건 뭐냐면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한꺼번에 정적분을 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는 거. 이건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 더하기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 fx dx. 이걸 한 번에 한 번에 절대값을 씌우는 거여서 얘 자체는 뭐냐면 역시나 S1이고요. 얘 자체는 뭐냐면 마이너스 S2인데 이러고 나서 여기다 절대값을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차이가 뭔지 이해가 되죠? 얘는 내가 구하려고 하는 부분의 넓이가 맞아요. 그런데 이건 뭐야? S1에서 S2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겠대. 약간 완전 얼토당토하는 이상한 값이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절대값을 어느 순간에 씌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 이거 이제 여러분 산수 편하게 하자고 알려드리는 거다만 교과서에선 당연히 뭐라고 하냐면 구간별로 다 잘라서 X축 위에 있는 건 그냥 적분하고 밑에 있는 건 마이너스 따라서 적분해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정적분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절대값을 따로따로 씌우자고 한 이유는 어차피 이 안에서는 내가 구간별로 잘 잘랐다면 이 안에서는 X축이랑 교차될 일이 없기 때문에 해서 양수면 원래 위에 있었나 보지, 해서 음수면 원래 밑에 있었나 보지 이러고 그냥 해결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X축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를 달아서 정적분 하세요 그러는데, 예를 들어 2차 함수 같은 경우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면 X축 밑에 있거든요. 넓이가 구해야 되는 부분의 넓이가. 그럼 X축 밑에 있는 부분의 넓이라서 마이너스를 달아서 정적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가 돼야 돼요. 음수인 상태로 정적분을 해야 되거든. 약간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다 보면. 우리는 제일 앞에 마이너스 붙은 걸 약간 생리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정적분을 해서 양수면 내비두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떼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X축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은 이런 방식으로 좀 구하시면 되겠다 이고요. 책에서는 그냥 아주 심플하게, 그래서 2번 보시면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A에서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얘기하는 거지. 어디 갔어? 여기 그죠? 그냥 내가 구하려고 하는 구간 전체에 피적분 함수의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하면 되겠다 이거. 우리 앞에 정적분 계산하는 단원에서 해봐서 알지만 어차피 피적분 함수의 절대값 있는 건 한 번에 적분할 수 없어서 구간별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구간별로 잘 나누기만 했다면 절대값을 미리 씌울 필요 없이 일단 정적분해서 절대값을 씌워도 넓이는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요 그림에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다음 얘기를 좀 하자면, 방금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섞여 있다고 쳤을 때 여기가 S1이고 S2인데 알파, 베타, 감마, 이 상태에서 만약에 S1이랑 S2랑 둘이 넓이가 똑같다고 쳐봐요. S1이랑 S2랑 넓이가 똑같다고 쳐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하고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 fx dx하고, 얘는 S1, 얘는 마이너스 S2, 둘이 넓이 똑같다 그랬거든. 그럼 이거 둘이 통째로 더하면 뭐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0이 돼버리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한꺼번에 정적분을 하면 0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위에 있는 부분, 밑에 있는 부분 둘이 넓이가 똑같으면 한 번에 정적분했을 때 얘는 양수로 정적분 값이 나올 거고 얘는 음수로 정적분 값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쪽 위쪽 부분의 넓이가 똑같아요. 그러면 한 방에 적분해서 0이다 거든요. 이 사실을 이용해서 풀어야 하는 경우가 뒤에 가면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제가 안 까먹으면 이따가 다시 설명할 텐데,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 몇 가지 좀 정해져 있어요. 유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뒤에 문제 풀러가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아래 위로 둘러싸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고, 밑에 내려와서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결국 뭐 얘기하는 거냐면, 보세요. fx 이렇게 있고 gx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얘를 뭐 f? 이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거든요.
둘러싸여진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뭘 찾아야 되냐면 적분 구간 찾으셔야 되고 적분 구간이라는 건 지금 교점 이야기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점 x좌표 알파, 요점 x좌표 베타라고 하면 뭐 x축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지만 대충 여기쯤에 있다고 치고 이 위에 부분으로 둘러싸여진 요 넓이에서 요 밑에 부분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빼가지고 얘를 구하겠다. 이게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니까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에서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gx dx 얘를 빼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적분 구간 둘이 똑같네. 그죠? 그래서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빼기 gx 이거 dx 해가지고 넓이를 구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가지고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 만약 2차 함수라고 치면 요거 최고치 한계수 양수고요. 요거 최고치 한계수 음수거든요. 음수에서 양수를 빼야 돼.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예요. 마음이 불편하다고. 그리고 그림 그려서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는지 알아야 돼요. 굉장히 귀찮거든요. 2개짜리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구간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여기 감마.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이 부분은 fx에서 gx를 빼야 되고 그럼 이 부분은 또 gx에서 fx를 빼야 되고 이렇게 누가 앞에 오고 뒤에 오는지가 달라지거든요. 굉장히 귀찮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다. 그냥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감마를 이따 쓰고 있어. 감마까지 아무거나 그냥 빼. 몰라. 그리고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놓고 정적분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 왜 아까 x축에 이렇게 생긴 것도 그냥 fx의 절대값 빡 씌워서 한 것처럼 얘도 그냥 아무거나 둘이 빼서 절대값을 씌우면 되겠다 이고요. 물론 문제를 풀 땐 어쩔 수 없이 구간이 나누어져야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이거 하고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 이렇게로 잘라져야 되고요. 만약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확실하게 알면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반대로 하면 되겠다 싶지만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래서 그냥 따로따로 정적분 하시고 따로따로 절대값을 씌워서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넓이 관련해서 공식을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 이게 이제 문제집이다 보니까 공식이 싹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는데 뭐 다른 그 기본서 같은 데 보시면 뭐 바이블이나 아니면 뭐 정석이나 뭐 이런 데 보시면 다 그 넓이 구하는 공식들 몇 가지가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리를 좀 해드릴 거고요. 모른다고 못 푸는 건 아닌데 알아두셔야 좀 쉽게 풀 수 있고요. 그리고 정적분 앞 단원을 공부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로 적분을 한다는 게 산수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산수하는 와중에 뭐 틀리는 경우도 많고 뭐 말이 쉬워서 구간별로 적분해서 절대값 씌우세요지 그거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귀찮고. 그래서 공식을 알고 계시면 산수의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식을 특히나 이 적분에서 넓이 구하는 부분만큼은 공식을 많이 알고 계셔야 좀 산수하기가 좀 편하고요. 오히려 그게 더 틀릴 염려가 적어지니까 몇 가지를 좀 외워두도록 하는데 첫 번째로 알고 계셔야 하는 건 2차 곡선이고요. 2차 함수 곡선이랑 x축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에요. fx라고 할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여기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알파하고 베타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건데 넓이 s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사실은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원래는 마이너스가 붙어야겠죠. 이 그림에 따르자면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가 붙냐 안 붙냐를 따지기 귀찮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넓이를 계산을 해볼 건데 하기 전에 이 알파랑 베타라는 숫자를 다시 보시면
요 이차함수 곡선이 x축이랑 만나는 점이에요. 그게 알파랑 베타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 보면 최고차항 계수는 a고 x-알파, x-베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거든요. 알파, 베타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이니까. 그래서 요 자리, 피적분함수 자리에 얘를 집어 넣을 건데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이거 집어넣어 봤자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녀석은 우리가 적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전개를 하긴 해야 돼요. ax제곱 마이너스 a에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a 알파 베타 이렇게 생긴 녀석을 적분을 할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면 이제 이거 다 우리 알고 있는 그거대로 정적분 하는 거예요. 뭐 3분의 a x 세제곱 2분의 a 알파 플러스 베타 x 제곱 또 a 알파 베타 x 해서 베타 넣고 알파 넣고 둘이 빼는 겁니다. 귀찮으니까 그냥 말로만 할게요. 그렇게 해서 걔네들을 인수분해 잘 해서 이 정리를 해보면 누가 되냐면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어렵게 안 생겼거든요. 제가 그냥 귀찮아서 넘어가는 건데 이거 우리 알고 있는 거대로 정적분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베타 넣고 알파 넣고 빼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그것들을 막 인수분해 싹 다 해보면 이렇게 예쁜 녀석이 만들어져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고. 여기 절대값 a가 붙은 이유는 역시나 식 전체에 이렇게 절대값이 붙어 있기 때문에 계산 다 하고 절대값을 붙이면 되고요. 요거 이제 베타를 더 큰 근이라고 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외우셔야 되는데 뭐 정석에는 심지어 이거 기본 문제에 증명하시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증명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기본 문제로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알아두면 편리한 정도가 아니라 모르면 그냥 공부를 안 한 겁니다. 이걸 안 알려준 책은 아무 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을 공부하든 요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 없나? 앞에 어디 있나? 뭐 아무튼 그래서 요 정도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 보시는 것처럼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최고차항의 계수 a가 필요한데 뭐 a가 양수든 음수든 어차피 절대값 씌울 거니까 최고차항의 계수 a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알파하고 베타 교점 x좌표 두 개가 필요합니다. bc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알파랑 베타가 필요하다 그 얘기인데 이것도 알파랑 베타의 값이 정확하게 필요한 게 아니라 결국 뭐가 필요한 거냐면 두근의 차이가 필요하다 그 얘기거든요. 이거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두근의 차이를 아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 보시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인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는 우리 많이 썼으니까 알고 있고 우리한테 실제로 필요한 건 뭐냐면 두 근의 차이. 얘는 뭐 근의 공식 가지고 유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두 근의 합이랑 곱을 이용해서 유도하기도 하는데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요거 우리 1학년 때 2차 방정식 할 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하던 건데 뭐 일단 넓이 구하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떠올리라는 의미에서 써드린 거니까 기억을 좀 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뭐 x축 위로 볼록이든 아래로 볼록이든 상관없이 넓이 이거 하나로 끝난다. 그런 이야기고요. x축이 아니라 그냥 뭐 기울기가 0이 아닌 어떤 직선. 이렇게 생긴 직선. 요거 뭐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요거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고요. 이거 두 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거든요. 포물선이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 그럼 당연히 이제 이 교점 필요하겠죠? 알파하고 베타. 그래서 저 부분의 넓이를 구해볼 텐데 얘도 보면 우리 아까 전에 뭐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곡선 아니라 직선이면 어때? 어쨌든 두 개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공식적으로는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서 적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에 거가 직선이고 밑에 거가 곡선이어서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빼면 역시나 또 최고차항에서 음수거든요. 약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도 차수 높은 걸 앞에 쓰는 게 좋지. 이거에서
얘를 빼가지고 정적분을 할 건데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절대값 이렇게 한번 빡 씌우시면 답이 되긴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요. 얘를 유도를 좀 해보면 얘도요. 이 안에 들어있는 걸 피적분해서 생각해보면 2차 곡선이랑 1차 직선이랑 둘이 같다고 놓고 만든 방정식이 딱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 누구일 거냐면 알파하고 베타일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도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졌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하자면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란 이야기고요. 그럼 얘를 다시 다 전개해가지고 정적분해를 한다고 치면 결과로 누가 나온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온다는 이야기야. 이거랑 똑같이 생긴 게 나온다고요. 천만다행이지. X축이 아니라 다른 직선이어도 공식이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요. 약간 왜 그러지? 약간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X축이니까 그런 거고 얘는 직선이 됐거든요. 알아서 알파랑 베타의 값이 변했을 거예요. 알아서 맞춰서 변했을 거라고. 결국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냐면 포물선이랑 직선, X축 포함해서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최고창의 개수, 1차는 중요하지 않아요. 2차식 최고창의 개수하고 두 교점 X좌표 두 개, 얘네 둘의 차이가 필요하더라라는 거야. 얘만 알아낼 수 있으면 넓이는 이 공식에 집어넣어서 구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2차랑 직선뿐만 아니라 2차하고 2차로 둘러싸여진 거 있죠. 이렇게 생긴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도 이 공식에서부터 약간 유도를 해보자면 요거를 요 위에 있는 녀석을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면 이 부분의 넓이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6분의 절대값 a-a 프라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최고창 계수가 약간 다르게 생겼는데 a 빼기 a 프라임이라고. 이것도 이 부분 정적분한다고 치면 얘한테서 얘를 빼가지고 절대값 씌울 거잖아요. 그럼 얘한테서 얘를 빼면 최고창 계수가 a 빼기 a 프라임인 2차식이 돼요. 뭐 근은 똑같이 알파랑 베타일 거고. 그래서 최고창의 계수 빼서 절대값을 씌우시기만 하면 된다. 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 같은 식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차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구하시면 되겠다예요. 다음 3차인데 3차 곡선 같은 경우엔 직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거는 우리가 공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생긴 부분의 넓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거니와 이렇게 생긴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땐 어쩔 수 없어요. 공식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별로 복잡하고요. 오히려 그 공식을 외우다가 틀릴 것 같아서 그냥 요거가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하고 따로따로 적분해서 따로따로 절대값 넓이 구하시면 되고요. 공식으로 제가 알려드릴 녀석은 어떤 녀석이냐면 3차 곡선이 X축이랑 딱 접할 때 접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 부분의 넓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뭐 y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생겼다고 쳤을 때 저 부분의 넓이인데 차수가 하나 늘어났으니까 실제로 증명을 하려면 훨씬 더 복잡하게 생기긴 했겠지만 그래서 얘도 결론만 이야기할게요. 원래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요거 이렇게 생긴 녀석일 텐데 얘가 지금 뭐라고요? 하나 접하는 경우만 제가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붙었을까요, 그거를? 그래서 이걸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a의 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dx 이렇게 생겼다고 보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얘를 전개해가지고 하기 싫게 생겼지만 전개해가지고 정적분해서 베타 넣고 알파 넣고 빼서 막 예쁘게 인수분해 싹 하시면 누가 되냐면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증명 실제로 해보면 약간 짜증 나겠죠? 약오르겠죠? 엄청 큰맘 먹고 했는데 해보면 막 정리가 돼서 얘가 돼요. 그렇게 얘를 외우고 계시면 되겠죠? 알파하고 베타 그리고 A가 필요하다는 건 더 있어. 찍으려고? 네. 일부러 빡빡하게 쓰는 중이야. 여기 막 꽉 찰 거야. 이따가. 이걸 얘도 앞에 2차랑 비슷하게요. 이 넓이를 구하려면 필요한 게 최고창의 개수 A하고 좌표 두 개거든요. 하나는 교점일 거고 하나는 접점일 건데 누가 접점이고 누가 교점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냐 아니면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X 위에 있냐 밑에 있냐도 당연히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절대값 씌울 거니까. 그래서 달라진 걸 보면 분모가 좀 모양새가 달라졌고요. 원래 6분의 1였던 게 이거 12분의 1로 바뀌었고 절대값 A는 똑같이 생겼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도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차수가 하나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죠? 4차로. 어쨌든 3차의 경우엔 이렇게 얘도 교점 두 개 하고 최고창의 개수만 아시면 넓이가 구해지더라라는 거예요. 당연히 정적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편하고요. 그리고 얘도 2차에서 눈치를 챌 수 있지만 X축이 아니라 어떤 기울기를 가진 접선이라고 해도 여기 알파, 여기 베타, y는 ax 세제곱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y는 뭐 mx 더하기 n 이렇게 생겼다고 쳤을 때 이 부분의 넓이 구하면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얘랑 똑같이 생겼어요. x축이 아니라 그냥 x축이 아닌 어떤 접선인 경우에도 넓이는 이거랑 완전히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유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이거랑 둘이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풀어보면 얘네들을 근으로 가질 텐데 우리가 해야 되는 정적분 역시나 여기서 이걸 빼서 만든 식을 정적분 해야 되기 때문에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 3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거라서 이거랑 완전히 똑같이 생긴 정적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접점이랑 교점만 잘 찾아보시면 되고요. 요거 약간 짜투리 얘기로 우리 미분할 때 접선 잠깐 보고 갈까요? 저기 여러분 책으로요. 어디였지? 57페이지. 57페이지에 유형 4번. 뭐 그림 그려져 있는 거 366번 이런 거 보시면 지금 뭐 얘기하는 건지 알겠죠? 접선 있고 접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 구하면 어느 부분의 넓이 이야기하는 건지 알겠죠? 근데 이거 보시면 그 바로 위에 365번 문제 볼 거예요. 365번. 365번 문제 보시면 앞으로 가면 있어요. 왜 이래? 365번 보시면 y는 x세제곱 빼기 4x제곱 더하기 5 이렇게 생긴 곡선 있고 이거 위에 1,2라는 점에서 접선 그었대. 그래서 다시 만나는 점 찾으세요가 요 문제거든요. 적분으로 넘어와서 생각해보면 요 문제를 제가 왜 언급하냐면 여기서 접선 그었을 때 다시 만나는 점 우리 어떻게 찾기로 했냐면 실제로 접선의 방정식을 찾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전에서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겠지만 다시 만나는 점의 x좌표 뭐니? 요 곡선 위에 1,2에서 접선 그을 거야. 다시 만나는 점 있대요. 그림으로 따져보면 대충 이렇게 생겼고 1,2에서 접선 그으면 다시 만나는 점 있어요. 요 점 x좌표 뭐냐 그 얘기거든. 여기 1이고요. 여기 이 점 x좌표 2예요. 바로 찾아지거든. 왜 2냐면 근각에서의 관계 이야기했습니다.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는데 안 구할 거야. 그냥 mx 더하기 n이라고 두자.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방정식을 풀면 접점 x좌표랑 교점 x좌표가 근으로 튀어나올 텐데 m하고 n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든 좌변 다 던져놓고 세 실근의 합을 찾으면 항상 4로 일정하거든요. 근데 1에서 접선 그은 거라서 1이 중근으로 꼭 들어있어야 돼요.
세근의 합이 4인데 1이 2개야.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가 2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다시 만나는 점의 좌표 정도는 이렇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요거는 접선 이야기 할 때니까 다시 만나는 점의 좌표 구하세요 하고 나온 문제고 1위로 넘어와서 정적분으로 넘어와서 뭐 이따가 보긴 하겠지만 유형 5번 같은 게 곡선이랑 접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거든요. 그럼 다시 문제로 가서 야 요렇게 생긴 거 있고 요거 1,2에서 그은 접선이랑 저 곡선이랑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그럼 이거예요. 이걸 만약에 공식을 모르는 상태로 차근차근 해설지대를 풀자면 일단 1,2에서 접선 찾아야 되고요. 접선 찾은 다음에 다시 만나는 점 찾아야 되고요. 방정식 풀어서. 그럼 이제 1에서부터 2까지 접선에서 요 3차 곡선 빼가지고 정적분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풀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라고. 일단 요 녀석 1,2에서 접선 그은 거래. 접선 그은 거래. 그럼 접점의 x좌표는 1이라고 하나 나온 거니까 다시 만나는 점의 좌표 하나만 잘 찾으시면 공식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1,2에서 접선 그었다고? 그럼 다시 만나는 점 하나는 분명히 2일 것이기 때문에 요 부분의 넓이는 12분의 최고차항계수 1이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해서 이 부분의 넓이 12분의 1이야. 이렇게 찾아진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죠? 접선을 구할 필요도 없고 정적분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교점이랑 접점 x좌표만 알고 계시면 그냥 바로 넓이가 구해져요. 그래서 3차에서 접선 그었을 때 다시 만나는 점의 좌표 이거 접선의 방정식 할 때 했던 건데 다시 좀 떠올려 보면 세근의 합, 근각에서의 관계 이용해서 다시 만나는 점의 x좌표를 빨리 찾으시고 그걸 찾으면 공식에 집어넣어서 접선으로 둘러싸인 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복잡한 이야기이긴 한데 연습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고 나면 확실히 간단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공식을 아는 사람이 당연히 유리하고요. 요거 3차 이야기인데 4차도 있긴 있거든요. 4차도요. 접할 때만 씁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식이 다 비슷비슷하게 해가지고 쓰는 건데 4차 함수는 여기에서 이렇게 접선 그은 거 여기서 이렇게 교차되는 접선 있죠. 삼중근처럼 생긴 거 여기가 알파이고 여기가 베타인 거 그래서 요거 알파가 삼중근 그리고 베타 하나 만나는 거거든요. 그 뭐 이거 ax 4제곱 더하기 이거 x축이냐 아니냐랑 별로 상관없이 직선이기만 하면 다 되는 거야. 앞에 봐서 알겠지만 더하기 cx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2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뭐 뒤에 건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얘도 뭐 y는 mx 더하기 n이래. 그렇다 치고 요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생겼냐면 결론만 빨리 내드리면 20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냥 다짜고짜 외우시고요. 4차 중에는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가 알파, 여기 베타 이런 식으로 얘랑 그림 조금 다르게 생겼지. 요거 이게 교점이 2개가 있어야 되는데 3개 만나고 한 번 만나든가 2번 만나고 2번 만나든가 이런 거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부분의 넓이에 해당하는 거겠죠. 근데 요 부분의 넓이는 얼마냐면 30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 숫자들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표시만 해드리자면 다른 색깔로 2차 곡선은 이렇게 생겼고요. 3차는 이렇게 생겼고요. 4차는 2개야.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입니다. 그래서 요거 4차가 이제 그림이 2가지여가지고 이렇게 2가지가 되는데 외운 그 식의 최종적인 모양새를 보면 절대값 A 다 똑같이 생겼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도 다 똑같이 생겼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위에 지수를 보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곡선보다 차수 하나 큰 거야. 정적분하는 거잖아요. 적분하는 거니까 차수가 하나 크다고요. 2차 곡선이면 3제곱이고 3차 곡선이면 4제곱이고 4차 곡선이면 둘 다 5제곱이에요. 차수가 하나씩 커지는 거야. 그죠? 뭐 외우는데 별로 헷갈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모만 좀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분모가 저 처음에 게 6분의 1이고요. 그 다음 12분의 1이고 20분의 1이고 30분의 1이에요. 어디서 많이 본 순서다 이거. 6분의 1, 12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 이거 뭐 할 때 보던 조합이냐면 수열할 때 시그마에서 부분 분수 쪼개지는 거죠.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5 곱하기 6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죠? 그 순서대로 기억을 좀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얘는 모르면 대학을 못 가고요. 이거 몰라도 대학 가기 힘들고요. 이건 사실 자주 안 나오거든요. 그 모의고사 같은 거 풀어봐도 뭐 그냥 사설에서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해요. 그래서 이거는 자주 나오는 건 아니긴 하지만 세트로 한꺼번에 외워두시면 그래도 좀 얘네들을 연상해서 저것들 헷갈리지 말라고. 첫 번째, 두 번째 거가 사실은 목적인데 이거 두 개는 쟤네를 같이 외우기 위한 툴이라고 생각하시고 한꺼번에 좀 외우도록 하세요. 다음으로 할 얘기는 그 두 곡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가 똑같다. 뭐 이거 할 때 나오는 이야기인데 3차 곡선 이야기를 먼저 좀 하자면 3차 함수 그래프는 미분할 때 이야기했지만 여기 극대 있고요. 여기 극소 있고요. 극대와 극소의 딱 가운데 요 점 이름이 있긴 있어요. 변곡점이라고. 수트에는 안 나오고요. 미적분에만 나오지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알아두자면 이 점 뭐라고? 위로 볼록이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뀐다고요. 근데 이제 이 3차 곡선의 경우엔 극대와 극소의 딱 중점이 변곡점인데 요 점에 대해서 완전히 180도로 대칭인 곡선이 그려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점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극대 극소의 딱 중점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데 그럼 내가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하나 그어 볼 거야. 이게 꼭 X축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요 변곡점을 지나가는 직선 아무거나 그어보면 눈앞에 두고도 안 그어져. 요 직선도 당연히 요 점에 대해서 180도 대칭이거든요. 3차 곡선도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직선도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 그림 전체적으로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럼 요 위에 부분의 넓이랑 요 밑에 부분의 넓이도 당연히 똑같아요. 그림이 완전히 딱 겹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만약에 여기서 내가 요 직선을 평행이동을 살짝 해볼 텐데 요 점을 지나가지 않게 아래쪽으로든 위쪽으로든 약간 평행이동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는 윗부분의 넓이랑 아랫부분의 넓이가 달라진다는 게 보이죠? 당연히 달라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3차 곡선이랑 직선으로 둘러싸여진 두 부분의 넓이가 똑같대. 그 말의 의미는 그 직선이 어디를 지나간다는 이야기냐면 3차 곡선의 변곡점을 지난다 그 얘기예요. 항상. 이 점을 지나가지 않으면 둘러싸여진 두 부분의 넓이가 같아질 방법이 없어요. 오케이? 납득이 가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 3차랑 직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가 똑같아? 아 그러면 그 직선이 변곡점을 지나갔구나. 그런 이야기고요. 거기다가 한 스푼만 더 얹으면 흰색 직선 다시 보는 거예요. 요 점에 대해서 대칭 그랬기 때문에 교점 있지 여기. 여기도 교점 있겠죠. 여기도 교점 있어요. 교점 X좌표 살펴보면 당연히 등차 수열돼야 됩니다. 그죠? 얘와 얘의 중점이 얘여야 되거든. 그죠? 교점 X좌표 살펴봤더니 그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이야? 그렇다면 가운데 있는 요 등차 중앙이 바로 변곡점이었을 것이고 둘러싸여진 두 부분의 넓이도 같을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이 그림 가지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3차 곡선이랑 직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의 최소값 구하세요. 인데 처음에 그렸던 흰색 상황이랑 두 번째 그렸던 노란색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넓이가 달라졌거든요. 제가 빨간색으로 둘러치고 있는 요 부분만큼 넓이가 늘어났고 파란색으로 둘러싸고 있는 요 부분만큼 넓이가 줄어들었어요. 늘어난 게 크냐 줄어든 게 크냐? 늘어난 게 큽니다.
왜 늘어난 게 크냐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은데 빨간색은 잘 보면 여기에다가 밑으로 퍼지게 늘어났고요. 파란색은 여기 똑같은 선분의 길이였는데 줄어들었거든요. 이렇게. 그지? 약간 이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빨간색 부분의 넓이가 더 커요. 즉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노란색일 때가 더 크더라라는 거야. 흰색일 때보다. 그래서 결국 3차 곡선이랑 직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가 최소가 되는 경우 언제냐? 그러면 그것도 역시나 그 직선이 변곡점을 지나갈 때다라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3차랑 직선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 거면 접하는 경우 아니면 다 이렇게 변곡점 지나는 경우겠거니 대충 그 정도를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2차인데 2차 곡선에서 요 밑에 부분의 넓이 얘하고 오른쪽 위에 어딘가 잘 그어보면 넓이가 같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얘보다 좀 왼쪽에 있으면 얘가 더 넓을 거고 얘보다 좀 오른쪽에 있으면 얘가 더 작을 거고 그럼 얘랑 딱 같아지는 어떤 순간이 있을 거거든요. 요 순간의 요 순간의 X좌표가 궁금한 건데 물론 이제 찾는 방법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정적분을 해야 0이 되냐 이걸로 찾는 거야. X축 밑에 거랑 위에 거 넓이 똑같으니까. 근데 이거 해보면 간격이 항상 2대 1로 일정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밑에 부분이랑 넓이가 똑같아지려면 요 X좌표의 절반만큼 더 가면 요 부분의 넓이랑 요 부분의 넓이랑 똑같아지더라. 인데 요 2대 1이라는 숫자는 우리 미분할 때도 한번 나왔던 조합이잖아요. 얘를 만약에 F'X인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fx 그래프를 그리면 증가, 감소, 증가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이렇게? 근데 이 3차 곡선에서 극대 찍고 극소 찍고 다시 극대값이랑 같아지는 거 살펴보면 얘랑 2대 1이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요 부분의 정적분값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 얘는 F 베타에서 F 알파를 뺀 거랑 똑같거든요. 이걸 도함수라고 치면 요 부분의 정적분은 얘를 원래 함수라고 했을 때 뭐 물어보는 거다? 함수값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다. F 베타에서 F 알파 뺀 거다. 얼만큼 내려갔니에 해당하는 게 이 부분의 넓이에요. 그럼 여기서 요만큼 내려온 거고 여기서 똑같이 요만큼 올라가는 거잖아요. 내려온 양이랑 올라간 양이랑 똑같은 게 지금 2대 1이다 그 얘기 했거든? 마찬가지로 밑에 부분의 넓이랑 요 위에 부분의 넓이가 같아지려면 역시나 2대 1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이건 우리 3차 곡선 그래프 그릴 때 했던 2대 1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쪽 편으로 또 잘라봐도 역시나 2대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요 미분할 때 3차 그래프 곡선의 개형하고 같이 엮어서 2대 1이라는 숫자를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얄팍한 팁인데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만 딱 더 할게요. 진짜로. X축, Y축, 뭐 이거 그냥 Y는 AX의 N제곱, 뭐 최고창 계수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고요. N에도 뭐 차수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고요. 대신에 뒤에는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만 딸랑. 이렇게 생긴 경우에 이 부분의 넓이 구하는 겁니다. 요점 X좌표 T라고 보면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0에서부터 T까지 AX의 N제곱 DX 이렇게 구하겠죠? 그래서 얘를 실제로 정적분을 해보면 N 더하기 1분의 1에 A에
x의 n 더하기 1제곱 여기다가 0에서 t 이렇게 생긴 거고 아래 끝 0은 어차피 0이니까 n 더하기 1분의 1에 a 곱하기 t의 n 더하기 1제곱 이렇게 생겼는데 요 식을 약간 바꿔서 이렇게 써볼 거예요. n 더하기 1분의 1에 t 곱하기 a t의 n제곱 이렇게 쓸 겁니다. 굳이 왜 이렇게 바꿨냐면 요 식에서 의미하는 t하고요. a 곱하기 t의 n제곱 이 a 곱하기 t의 n제곱이 어디 있는 거냐면 요 점에 있어요. 이 점 y좌표. 여기가 지금 a 곱하기 t의 n제곱이거든요. 요점 x좌표가 t니까 t 집어넣으면 얘잖아요. 그럼 여기 써있는 t 곱하기 a t n제곱 얘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직사각형의 넓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넓이. 그 직사각형의 넓이 중에 n 더하기 1분의 1이 요 부분의 넓이더라 라는 거야.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요 곡선이 n 대 1로 쪼개고 있구나 라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n 더하기 1분의 1이 요 밑에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물론 산수가 간단해지는 것도 당연하거니와 여기저기 많이 갖다 붙여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제가 꼭지점 그랬는데 이차함수 같은 것도 생각해보면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어. 이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이런 거 나오는 거야. 그러면 꼭지점 잘 살펴가지고요. 잘로 이렇게. 그럼 요 밑에는 직사각형이에요. 요 부분은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의 3분의 1이에요. 2차 곡선이니까. 요 부분은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넓이의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냥 구하는 거야. 정적분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꼭지점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으면 이런 방법으로 2차 곡선이면 2대 1로 쪼개는 거니까 전체 직사각형 넓이의 3분의 1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직사각형을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요 곡선이야, 지금. 아까 전에 했던 거 6분의 그 공식 이용해서 이렇게 생긴 사각형을 구한 다음에 좌표 나와 있을 테니까 요 부분의 넓이를 6분의 뭐시기 가지고 그냥 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요 밑에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즉 그냥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적분 할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웬만하면 정적분 안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하면 분명히 산수를 틀릴 거거든요. 분명히 실수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식을 쓰려고 노력해 보시는 게 좋고요. 이런 종류의 공식들은 사실은 연습하면서 틀려봐야 돼요. 연습하면서 틀려봐야 내가 어디를 계속 틀리고 있는지 알 수 있고요. 그래야 시험장에 가서 쓸 수 있어요. 이거 괜히 연습할 때는 그냥 정적분 하다가 시험장에 가서 시간이 없으니까 공식을 써야지 안 써줘.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써. 쓰면서 평소에 계속 틀려봐야 돼요. 계속 틀려보셔야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뭘 실수하고 있는지 뭘 잘못 외우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제 시험장에 가서 확신을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린 이런 짜잘짜잘한 공식들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문제 풀 때 좀 써 먹어보도록 하시고요. 예제로 가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예제인데 y는 x제곱 더하기 6x 아니 x제곱 빼기 6x 글자도 못 읽네. x축 x는 마이너스 1, x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하래요.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0하고 6이야 그죠? 그래서 x축에 여기 0이고 여기 6입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거 뭐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넓이 구하세요 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1 이렇게 생겼고요. 아마 요 문제의 의도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위에 있으니까 양수고 0에서부터 1까지는 밑에 있으니까 음수야. 그렇게 풀어봐 라고 나온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그냥 푸시면 돼요. 그래서 해설대로 풀자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그냥 적분하고 0에서 1까지는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하고 그지? 근데 요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좀 과장을 해서 확대를 해서 그려보자면 x축을 기준으로 곡선이 지금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거든요. 그럼 얘랑 얘랑 넓이 구하는 거잖아.
웬만하면 정적분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선 하나 그어요. 이렇게. 삼각형 됐죠. 요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나올 거니까 요 노란색 삼각형 넓이에서 요 부분 빼는 거야. 요 부분을 6분의 가지고 빼는 겁니다. 포물선하고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를 거야. 그러면 삼각형에다가 이제 요 부분을 더하겠죠? 6분의 가지고. 근데 더하고 빼고 하려고 보니 요 부분의 넓이 구할 때 6분의 1에 최고차항계수 1이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고요. 요 부분은 또 뭐야? 6분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에요. 넓이가 똑같아. 그럼 다시 삼각형에서 빗금 친 거 뺄 거고요. 삼각형에다 빗금 친 거 더할 건데 이거 뺄 거고 이거 더할 거라고. 그럼 결국 뭐 하라는 이야기인 거야? 삼각형 넓이 2개 더하라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럼 답이 나올 거라고. 그냥 막 생으로 정적분 할 게 아니라 그림 그려놓고 쓸 수 있는 공식이 어디 없을까를 물색하다 보면 어딘가에 있다고. 주로 넓이 문제는 대부분 이따위로 풀리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마음에 안 들면 정적분 하시고요. 바로 옆에 뭐 이런 것도 보시면 하 문제지. 이것도 그렇게 풀라고 나온 거야. x축이랑 만나는 게 0이랑 6이에요. 아, 뭐라고? 미쳤나 봐. 0이랑 a예요. 최고차항 계수 마이너스 1이고 두 근의 차이가 a야. a 양수라고 했으니까 x축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래. 그럼 뭐 하라는 이야기야? 6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에 a 마이너스 0의 세제곱이에요. 이게 얼마라고? 3분의 32다.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죠? 이걸로 a 찾으세요. 그 소리입니다. 그죠? 정적분 하고 있으시면 안 돼요. 공식 가지고 푸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옆에 845번 하나 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 자체는 요 그래프 자체는 x축이랑 접하는 녀석이긴 한데 0, 3, 3 이렇게 여기다 y는 x라고 선을 그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둘러싸여진 부분이 이제 두 개로 쪼개졌다는 이야기인 거잖아. 그래서 요 두 부분의 넓이를 사실은 따로따로 구해야 되고요. 구하려고 보니 어쩔 수 없이 교점을 찾긴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적분 구간이라도 만들지. 공식을 떠나서 일단 정적분을 하려면 구간은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얘랑 둘이 갖다가 놓고 방정식을 만들 거예요. x-3의 제곱이 x다. 좌변 다 넘기면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9x에다가 x 하나 뺀 거거든요.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8x. 얘가 빵인데 인수분해 해보면 x-2, x-4 이렇게 생겼어요. 교점이 0하고 2하고 4거든요. 그러니까 요점 x좌표가 0이고 요점 x좌표가 2고 요점 x좌표가 4예요. 뭐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알겠죠? 교점 x좌표 3개가 등차수를 이루고 있다고. 여기가 변곡점이에요. 얘랑 넓이 둘이 똑같을 거예요. 그럼 둘러싸인 분의 넓이 구하세요 인데 0에서 2까지 적분하고 2에서 4까지 적분할 거야? 할 필요 없다고. 왜? 얘랑 넓이 똑같으니까. 0에서 2까지만 구해가지고 2배 딱 하시면 넓이 나오겠죠. 그죠? 2배 하면 된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다? 교점의 x좌표 3개가 등차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얘가 딱 가운데 변곡점일 거고,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완전히 합동의 녀석이어서 이 부분의 넓이만 구해서 2배 하시면 되고요. 안타깝지만 이 부분의 넓이는 실제로 손으로 좀 구하긴 하셔야 됩니다. 얘는 공식 없으니까, 안 알려줬으니까 얘는 그냥 0에서 2까지 요 녀석 적분해가지고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죠? 바로 옆에 뭐 849번 요 대표 문제 같은 경우엔 2차 곡선 2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2차 곡선 2개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하세요니까 역시나 얘도
교점 x좌표 두 개를 찾는 것이 관건이고 6분의 절대값 a-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이렇게 생긴 거였다고요. 그죠? 최고차항에서 하나 1이고 하나 마이너스 1이니까 6분의 2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이렇게 하시면 해결될 거예요. 산수는 직접 해보도록 하시고요. 오늘 저건 못하겠네. 그 유형 4번은 절대값 기호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그림을 먼저 좀 그려서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있는 것부터 보시면 이거 그림 어떻게 생겼니? 이거 x가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눠서 그려야죠. x가 1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이고 x가 1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인 2차 곡선이거든. 교점 x좌표가 0하고 1인 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1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이다가 1보다 커지면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왼쪽은 이거고 오른쪽은 이거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그지? 이게 요 녀석입니다. 이거랑 x축 x는 0, x는 2로 둘러싸진 도형의 넓이 구하래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 구하라는 얘기네. 그치? 여기가 1이에요. 0이고 1이야. 그럼 요 부분은 그 6분의 가지고 그냥 구하시면 되겠죠. 바로 그냥 x축이니까. 요 부분은 꼭지점이 그건 됐고. 1에서부터 2까지니까 그냥 정적분을 하셔도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 그림을 조금 더 과장해서 그려보면 요점 x좌표 1이고 요점 x좌표 2라고 했을 때 그래프 어떻게 생겼냐면 2차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 될 거잖아요.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건데 얘는 웬만하면 정적분 안 하려고 삼각형에서 이거 뺄 거야. 이거 뺄 거야. 노란색으로 빗금 친 거. 그지? 근데 노란색으로 빗금 친 걸 살펴봤더니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인데 애초에 a는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니까 절대값 a는 똑같고 요 부분에 해당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얼마예요? 1이에요. 요 1이고 0이니까. 요 부분에 해당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도 여전히 1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거 아래쪽으로 볼록 튀어나온 아래쪽이 아니라 위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산등성이랑 이렇게 제가 빗금친 부분의 넓이랑 어차피 똑같을 거라고요. 최고차항 계수 a로 똑같지. 두 분의 차이도 1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둘이 넓이가 똑같아요. 그럼 결국 이거 답이 누구라고? 이렇게 생긴 삼각형 넓이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됐죠? 못 믿는 눈치지만 해봐. 씨름 정적분 하시든가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래서 웬만하면 그림 그려서 저렇게 해결하시고 밑에 건 좀 쉬운 거. 854번.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0하고 1 전체의 절대값 붙은 거니까 이제 얘는 여기 0, 여기 1에 원래는 이렇게 생겼을 녀석인데 여기 이렇게 뒤집어진. 그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참고로 요점의 좌표는 2분의 1, 4분의 1이에요. y는 2라고 그래. 그래서 둘러싸인 도형이니까 이만큼입니다. 여기. 그죠?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건데? 일단 이만한 혓바닥을 구하고요. 그 다음 요만한 혓바닥을 구해가지고 두 개 빼시면 되겠죠. 그죠? 다 공식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만약에 널 못 믿겠어. 정적분 할 거야. 씨발. 막 이러면 구간을 다 잘라야 돼. 구간을 어떻게 잘라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한테서 이거 빼는 거고요.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직선에서 얘를 빼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은 또 얘한테서 얘를 빼야 돼요. 피적분 함수가 다르게 생겼다고. 구간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이걸 정적분을 해서 풀고 싶으면 정적분 3번 해야 돼요. 하든가. 산수하고 싶으면. 그래서 저거 공식 가지고 구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856번은 재미없으니까 857번.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이랑 저 곡선 위에 있는 점 마이너스 1,1에서 접선 그었대요.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하래요. 3차랑 접선이야. 그러면 접점 x좌표, 교점 x좌표, 최고창의 개수 이거 세 가지 알면 되는 거였어요. 그림 대충 보면 이렇게 생겼고 마이너스 1,1에서 접선 그었대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 부분의 넓이 어떻게 구할 거라고? 12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차식이었으니까 4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근데 a가 마이너스 1인 건 보이죠? 넣으시면 되고 접점의 x좌표 하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그건 접선이니까. 그럼 우리 뭐만 구하면 돼? 요점 x좌표 하나만 구하면 돼요. 요점 x좌표 얼마다? 2다. 왜 2다? 세근의 합은 빵이니까. 접선 구해보면 이렇게 생겼을 텐데 그래봤자 쟤랑 둘이 같다고 방정식을 만들면 이 차항이 없어요. MN에 뭘 집어넣든 이 차항이 빵인 건 정해져 있다고. 세근의 합이 빵인 건 이미 정해져 있다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접선 그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또 하나가 근인데 그거 다 더해서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일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생겼다? 1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뭐 3의 4제곱이고요. 3 하나 약분하시면 4분의 27 이렇게 넓이가 만들어지겠죠. 한 줄 만에 답이 나오는 거야. 알고 있으면. 모르면 접선도 구해야죠. 교점 다시 찾아야죠.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서 정적분 하셔야죠. 하든가. 이렇게 하든가. 862번. 862번. 이차 곡선이 하나 나와 있고요.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1,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2라고 할 때 S1이랑 S2랑 넓이가 똑같대요. 얘도 그림 하나 생각해보면 일단 K가 0하고 2 사이인데 요거 인수분해가 되긴 되잖아요. 마이너스 2하고 K에 얘 마이너스 줬다고 치면 얘한테 마이너스 1, 얘는 1 이렇게 생기면 되는 거지. 그죠? 맞냐? 그러니까 K하고 2하고 X축에 Y축에 2랑 K에서 X축이랑 만날 건데 K는 여기 사이에 있으니까 뭐 요점을 K라고 보면 여기가 2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위로 블록이 녀석이야.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요 곡선이랑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S1이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요 곡선이랑 X축으로만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여기지. 여기가 S2다 그 얘기예요. 근데 둘이 넓이 똑같대. 2차 곡선이야. 위로 볼록 튀어나온 요 혓바닥 부분이랑 요 옆 부분이랑 둘이 넓이 똑같대요. 몇 대면? 2대 1. 요거 2, 요거 1. 그지? 여기 2, K는 3분의 2. 오케이? 3등분 요 2대 1. 여기가 2, 3분의 2. 오케이? 싫으면 뭐 하면 돼? 이거 0에서부터 2까지 정적분하면 0이다 라는 사실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죠? 얘랑 둘이 넓이 똑같은데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얘는 X축 밑에 있는 부분이고 얘는 X축 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2까지 한 방에 싹 적분하시면 0이 될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K의 범위가 이게 아니고 야 K가 2보다 커 그럼 K 얼마게? K가 2보다 커 그럼 K 얼마야? E 하나 여기 있고 K 하나 여기 있고 그래 분류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얘랑 넓이 똑같다고. 얼마야? 2대 1. 여기가 2니까 4 가야죠. 여기 6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되죠?
옆에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863번도 잠깐 보고 가자면 요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림인데 공식적으로 풀이를 보자면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분필이 내 마음 것 같아서 지금 짜증이 났나 봐. 얘랑 둘이 넓이 똑같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A를 기준으로 이 교차가 한번 일어났기 때문에 그냥 X세제곱 마이너스 A 가지고 적분을 하시면 얘는 음수 나올 거고 얘는 양수 나올 거예요. 근데 넓이가 똑같으니까 결국 뭐 하라는 거냐면 0에서부터 1까지 요 녀석 쌩으로 정적분하면 빵이야 라는 사실을 이용하라는 뜻이거든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게 공식적인 풀이인데 이렇게 보자고요. 얘하고 둘이 지금 요 부분하고 왜 준 거야? 요 부분하고 둘이 넓이가 똑같다고 그랬는데 하나를 끼워 넣을 거야. 밑에 있는 거 이거. 얘를 얘한테도 주고 얘한테도 주면 결국 이거 둘이 더한 거랑 이거 둘이 더한 거랑 넓이가 똑같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 둘이 더한 것의 넓이는 얼마냐면 직사각형이야. 그냥 A입니다. 가로 길이 1, 세로 길이 A니까. 요 두 개 더한 넓이는 A예요. 그럼 요거 둘이 더한 넓이는 얼마냐면 3차 곡선이고요. 꼭지점이 여기야. 1짜리 직사각형을 만들었다고 치면 3차 곡선이니까 요 곡선이 넓이를 3대 1로 쪼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 자체는 얼마가 될 거냐면 직사각형의 넓이 1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4분의 1이 될 겁니다. 그죠? 3차 곡선이니까 3대 1로 쪼개지는 거라서 이 부분 넓이 4분의 1이에요. 직사각형 넓이 1이니까. 그럼 아까 요렇게 길다랗게 생겨먹은 녀석 이거 넓이 A라고 그랬는데 걔랑 요 빨간색이랑 넓이 똑같다며. A는 4분의 1이네요. 그죠?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 바로 밑에 거 864번 암산 3차야 해볼까요? 3차야 X축으로 둘러싸였 때 도형이 두 개 나왔는데 넓이가 똑같대. 변곡점 지났다 그 얘기예요. K 얼마다? 2다. 0하고 1이고 숫자 3개가 등차여야 된다니까. K가 1보다 크다며. 0하고 1이야? 그럼 2여야지. K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K가 0하고 1 사이에 들어있으면 2분의 1이면 되겠죠? 그죠? 어쨌든 0하고 1하고 K 이거 3개가 등차를 이루게 만들면 두 부분의 넓이가 같더라. 그런 이야기라고. 되죠? 얘도 원래 뭐 하라는 이야기였어. 이거 전체를 0에서부터 K까지 정적분하면 0이야. 그거 이용해서 K 찾으라는 거예요. 뭐 하든가. 다음은 유형 7번인데 약간 귀찮은 문제거든요. 요거까지만 오늘 하면 될 것 같은데. 넓이를 이등분한다 그랬어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하고 y는 m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 그것이 x축에 의해서 이등분된다 그랬어요. 그럼 그림 살펴보면 요거 그림 그리면 아이고 0하고 2에서 x축이랑 만나요. 그래서 그림은 대략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y는 mx라는 녀석이 있는데 m이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지금은 모르겠지만 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x축 때문에 2등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mx라는 녀석은 이런 모양새였을 거예요. 그래야 곡선이랑 직선으로 둘러싸여진 도형의 넓이를 x축이 2등분해요. 그런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됐죠? 그럼 얘는 뭐 하면 돼? 노란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 교점 2개 찾으면 돼요. 그걸로 6분의 그 혓바닥 공식 가지고 구하시면 되고 빨간색 부분도 좌표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혓바닥 공식 가지고 구하시면 되고 요 빨간색 부분 넓이를 2배 했더니 노란색 거 같더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굳이 여기 밑에랑 여기 위에랑 넓이가 같아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면 이 위에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구간을 잘라서 구해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는 얘한테서 얘를 빼는 거고 요 뒷부분은 얘한테서 얘를 빼야 되기 때문에 이 위에 부분 정적분 하기가 굉장히 귀찮아요. 넓이 구하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그냥 전체 노란색 부분의 넓이는 빨간색 부분의 넓이의 2배와 같더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구하라고 하는 게 m 더하기 2의 세제곱이잖아요. m이 저 따위 숫자가 돼요. 저렇게 안 하면 미친 무리수가 나와요. 실제로 구해보면 이렇게 생긴 건데 요 점의 x좌표를 찾아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mx 이렇게 생긴 거고 x제곱 마이너스 m 더하기 2의 x는 0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0이고 하나는 m 더하기 2거든요. 그러니까 노란색 부분 이렇게 생긴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면 이건 6분의 최고차항 계수가 1이에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빨간색 부분 이렇게 생긴 부분의 넓이는 6분의 최고차항 계수 1이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이렇게 생겼어요. 요것을 2배 하는 것이 얘와 같다 하거든요. 그럼 6분의는 똑같으니까 빼고 m 더하기 2의 세제곱이 이거 2배 한 거라고요. 16입니다. 이거 세제곱수가 아니어가지고요. 만약에 m을 구하려면 m은 m 더하기 2는 2의 3분의 4제곱이고요.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 더하기 2의 3분의 4제곱이라는 미친 숫자가 나와요. 뭐 아닌 건 아니지만 아니라고 하고 싶은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양심적으로 그냥 얘 구하라고 했으니까 16 이러고 끝나면 되지. 이걸 정적분을 할 거라고? 미친 거지. 안 나와. 방정식을 풀어보면 마이너스 2 더하기 2의 3분의 4제곱이 나온다고요. 그걸 어떻게 구하냐고. 우린 못 구하는 숫자잖아요. 이 공식이 아니면 사실상 못 구하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이렇게 공식 가지고 구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유형 7번까지 오늘 얘기를 좀 했고요. 뒷부분에 위치하고 거리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공식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랬고요. 사실 넓이에 해당하는 공식이 조금 더 있어요. 역함수 때문에. 근데 그거는 저 뒤에 유형 업에 가면 나오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